바라면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전라북도 이 전주에 와서 잠자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잘 나가던 대한민국을 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느냐? 어떤 체제입니까?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려고 이 문재인 주사파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언론, 또 그 지식인들, 좌파 지식인들을 포함하여 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미 벌써 대한민국은 검증이 된 나라입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졌죠. 그럼 우리 한반도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은 겁니다.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 그랬더니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어요. 우리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양쪽 체제가 나누어져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70년을 우리가 살아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또 문화, 예술, 스포츠까지. 아니, 대한민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김연아 보십시오. 동양인이요, 이 피겨스케이팅 가지고 금메달 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다 해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영국에 가서 손흥민이가 보십시오. 세계 축구의 본고장인 영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야구 선수들 뭐 박찬호, 요즘은 유현진을 비롯해 가지고, 또 요즘은 그 가사 내용은 반복음적이지만은 방탄소년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상한 짓을 하느냐는 겁니까? 이상한 짓을. 체제를 그래서 바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주사파 정치인을 비롯해서 총지휘자가 문재인인데, 문재인을 필두로 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다 이 사회주의 내는 공산주의로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왔으나, 그러나 우리 위대하신 국민들이 드디어 눈치를 채고 작년에 우리가 1년 동안 가문광장에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해서 이제 제가 감옥을 갔다 왔더니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게는 70%, 적게는 60%에서 70% 사이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를 세우려고 할 때에 강렬하게 반대했던 남로당의 박헌영, 그 박헌영한테 속아가지고 국민들이 그 당시에 78%가 박헌영 말대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78%가 속았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온 뒤에 눈물로 연설을 했습니다. 요즘 저 같은 일을 한 거죠. 특별히 나중에 이승만을 연설도 못하게 하고 막 타격하니까 서울에서 쫓겨와가지고 요 전라도 정읍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정읍 연설,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때의 이승만의 그 연설을 듣고 제일 빨리 돌아선 지역이 어디냐? 전라도였습니다. 전라도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어요, 이승만의 말을.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제일 먼저 박헌영을 버리고, 그리고 전라도 지도자인 김성수, 그리고 송진우, 이분들 고려대학교 설립자죠. 그때는 전라도 지도자가 김대중이 아니고 송진우, 그 다음에 또 김성수, 이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는 이승만의 건국을 돕자 해서 대한민국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보면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이 된 것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 감염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기 뭐 4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해서 적게 들어왔는데, 이 방송을 통하여 보시는 전라도민들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요, 기분 좋게 생각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지역이 앞장서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당시는 빨갱이들은 다 어디 있었냐? 경상도에 있었습니다. 경상도. 그러니까 뭐 대구 폭동, 영천 폭동, 구미 폭동 해가지고 전부 경상도가 그냥 빨갛습니다. 빨갛어. 심지어 이승만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20년 이끌었던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누굽니까? 빨갱이 대장이었습니다. 남로당의 빨갱이 대장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 군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적 가지고 일본의 본토 육군사관학교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3등을 했잖아요. 3등. 그래서 일본식 교육을 받은 군인이었었는데, 해방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말 뭐 가난을 극복하고 보릿고기를 극복하자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이 누군지 압니까? 형님이 박상이라고 빨갱이 선을 넘어서 간첩이었어. 간첩. 구미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대구 폭동 일어나고 막 그 영천 구미 폭동 일어날 때에 그 박정희 대통령 그 형님이 빨갱이 운동 대장으로서 활동하다가 경찰한테 총격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렇게 빨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이제 형님이 죽은 장례식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다니다가 가서 장례식에 갔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기 형님이 빨갱이 대장 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례식을 하러 온 집도하는 목사가 평양신학교 37기인가 그 영천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이게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완전히. 예? 이재복이라고 남로당의 5인방이죠. 박헌영, 이주화, 김삼용, 홍민표, 그 다음에 그 이재복입니다. 이재복. 무력부장이란 말. 목사예요. 목사. 그것도 평양신학교 나온 목사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박정희 형님 죽은 장례식을 집례하러 와가지고 울고 있는 박정희 그 생도를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꼬셔가지고 박생도 형님을 죽인 원수를 보복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 저놈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돈 다 대줬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이건 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밑에 동생 박근영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맞다 그래요. 그 빨갱이 그 목사 그 이재복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박근혜 대통령하고 내가 확인했어요. 직접 물어보니까 맞다 그래요. 그게 이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 가입을 해서 빨갱이 대장이 돼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여순 반란 사건 거기에 연루돼서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사형 선고 빨갱이 대장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개그장 다 떼고 이등병 달고 제대했죠. 군대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다가 이건계 검사님의 아버지 이영훈 장군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박정희 같이 말이야 군관학교 1등하고 만주 육군사관학교 본토에서 3등한 이와 같은 자원을 이걸 버리면 되겠냐. 이 사람을 전향시켜서 다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바로 이건계 검사는 아버지인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살 구슬려 가지고 전향을 시켜서 그래서 군대로 다시 불러들여서 개거장 다시 달아주고 6.25를 맞이했는데 저는 이걸 뭐 양쪽에 다 공부를 했어요. 이건계 검사님한테도 직접 내가 다 물어서 확인 다 했고 또 그 당시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내가 확인했고 최명신 장군 돌아가신 최명신 장군 그 장로님 아닙니까? 그분이 그때 육군 소위였었는데 3일 저녁을 내가 공부해서 3일 저녁 그때 상황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내가 책에서만 배운 게 아니고 직접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증언을 통해서 내가 다 밝혀낸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6.25가 딱 일어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향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 안 믿냐? 가장 가까운 김종필이가 안 믿는 거예요. 김종필이가. 김종필은 누구냐? 김종필의 부인이 박영옥 여사입니다. 그 박영옥 여사가 누구냐면 박정희 형님 빨갱이 간첩 총살하여 죽은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 사람의 딸. 박영옥 여사를 여러분, 박영옥 여사가 그게 간첩 빨갱이의 딸이에요. 박영옥 여사가 김종필이. 그래서 김종필이가 나중에 보면 하는 일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게 보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박정희의 친인척이 되고 사촌 동생을 데리고 사는 남편이 된 김종필이가 박정희를 안 믿는 거야. 그 김종필 총리가 그때 조선일보 일면에다 기고한 그 기고를 내가 읽어봤어요. 자기도 안 믿었다. 그래서 6.25가 딱 일어나서 가만히 옆에서 봤대요. 피난 가나 안 가나, 북한군으로 들어가느냐, 저 피난을 가느냐, 이걸 김종필이가 박정희를 감시했다는 거예요. 봤더니 한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저 박정희가. 아, 이거 진짜 전향했구나. 이렇게 됐더라고,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이 경상도 쪽의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였어요. 그와 반대로 전라도는 일본에 가서 공부한 와세다, 무슨 뭐 동경대학에서 공부한 뛰어난 전라도 지도자들, 송진우, 그 다음에 또 그 김성수,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라도가 그때 빨리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박헌영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야. 박헌영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따라가야 된다 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요즘 저 전국에 다니다 보면요, 속된 말로 전라도 사람들이 안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해요. 전라도 새끼들 다 빨갱이다 이런 소리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내 입에서는 뭐예요? 전라도가 빨갱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도 빨갱이 아니에요. 전라도는 원래 본심이 우파야. 우파. 왜 우파냐? 우리나라의 그 지형을 보면 호남은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많고 다른 강원도 뭐 충청도 더 경상도 쪽으로는요 땅이 없어요. 별로. 전부 산이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든 지역에서 주로 빨갱이가 일어나요. 전라도는 그때 땅이 넓으니까 지주로 다 돼 있어서 넉넉하니까 전라도는요 빨갱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이제 건국을 됐는데 문제는 자 그때에 북한으로 쫓겨 올라간 그 남노당들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박헌영의 세력 10만 명입니다. 거기서 북한으로 쫓겨간 사람들 중에서 남노당 출신들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데가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의 박헌영의 그 제자들이. 왜냐하면 박헌영이가 그때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을 어디서 했냐면 전라도 광주에서 했거든요. 광주에서 원래 태어난 것은 충청도에서 태어났는데 운동은 전라도 광주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전라남도 쪽의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6.25 때 올라간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들이 간첩 교육을 받고 해방 후에 그 건국 후에 계속 난파되어서 고정 간첩을 심고 직파 간첩을 심고 그 다음에 또 고정 간첩을 따라서 함께 도는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조직하고 해서 이래서 사실은 전라도가 그 후에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지고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전라도 국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사회주의로 개헌을 해서 빨갱이 세상 북한 같은 사회를 진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 안 되죠. 계속 지금 북한은 통전부를 비롯해서 고정간첩을 난파시키고 직파간첩을 난파시키고 또 그들이 내려와서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언론에 들어가서 정치조직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었습니다. 완전히 먹어서 이제 거대한 대한민국이 북한의 보자기에 다 지금 싸져졌어요. 북한의 보자기에 싸졌어요. 이것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문재인 주사파 정부는 별 발광을 다 떨고 지금도 보십시오.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하는 말 좀 들어봐요. 북한의 개인과 기업이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하겠다. 어제 이재용 구속됐죠. 저거는요, 경제 분야에 대한 반란입니다. 반란. 이재용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저 기자회견 한 걸 제가 나중에 이제 봤는데, 저거는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워요. 기자회견 한 내용이. 이거는 완전히 본정신으로 저런 대통령이 저런 기자회견 하면 안 되거든요. 전혀 다른 주제 중에 하나도 기자가 물었어요. 요즘 뭐 그 어린애 입양한 애 죽은 사건 그걸 물으니까, 아니 앞으로는 입양해서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저런 게 인간입니까? 저 개자식이 저게. 보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부모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낳아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입양은요, 입양을 통해서 이미 그 가족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 그러면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다고 바꾸면 됩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 그럼 문재인, 너 자식부터 바꿔라 이 자식아.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사회의 기본적인 철학도 모르고 말이야. 인륜도 모르는 놈이 무슨 대통령 한다고 떠들고 난리야.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 좋지 않은 걸 기자가 물었더니,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면 복권을 할 때가 아니다. 자,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는 어제 이재용을 구속한 것 때문에 어제 하루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식 하나만 28조가 날라갔습니다. 어제 하루에 28조. 그러면 박근혜가 야 국가에 손실 끼친 건 몇 억이냐? 너는 사형이야. 사형이란 말이야. 사형.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식만 28조가 날아가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어제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된 것 때문에 막 로이터 통신, UPI 세계 통신사들이 막 다 전송을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게 전부 북한에서 핸들링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북한은요 지시를 했어요. 정강훈 목사 구속시켜서 땅속에 묻어라 이렇게 북한에 지시하니까, 그게 바로 청와대가 바로 작동해가지고 문재인이가 또 그 말을 이어받아서 정강훈 재구속시켜서 법정 최고형을 때려라. 이게 대통령입니까? 북한 말을 받아가지고 그따위 짓을 계속하고.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감옥은 살고 왔지만은, 이와 같이 지금 제가 감옥 살고 온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모든 말이 북한의 지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재용 구속된 것도 나는 반드시 통일되면 밝혀지겠지만은, 나는 이게 모든 것이 북한의 지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도 여기 빨갱이들 많습니다. 판사들 중에도 좌파가 많고, 그리고 판사들 중에 좌파 빨갱이는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전체 정신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좌파 민변 뭐 또 시민단체 그 뭐 촛불시 이런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어제 딱 구속시키는 거야, 이재용을. 판사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판사들은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어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재용 빨리 석방운동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대한항공 전부 다 그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주주권 행사해서 대한항공 저거 아주 식물인간 만들어놨죠? 이제 삼성 이제 갑니다. 삼성. 그 30대 재벌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 선언이 뭡니까? 바로 이인영이가 하는 말입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주식을 사게 하겠다. 북한이 돈이 있나요? 돈이? 아니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삼성전자 주식을 살 돈이 있나요? 돈이 없으면 뭘로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녁에 개성공단에다 돈 실어다 갖다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거.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에 들어갔고, 드디어 저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개헌입니다. 개헌을 통하여
아소리 못하고 대한민국을 체제를 바꿔서 사회주의 체제, 한 발 더 나가서 북한식 공산주의, 이것을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도대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어떤 사람들 저를 보고 그럽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오니까 또 나한테 물어요. 야, 목사님, 감옥에서 그 옥중서신 하는 걸 내가 다 들었는데 목사님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 경제, 역사, 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나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관심이 고치식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다 보여져요. 그 나는 관심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사기친 놈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60% 이상은 확실히 돌아왔고 60에서 70%로 진행 중에 있는데, 한 지역이 아직도 덜 돌아온 지역이 어디냐, 세대별로 보면 10대 다 돌아왔습니다. 20대, 30대, 40대는 내가 그날 몇 주 전에 감옥에서 나오는 날 내가 그것부터 확인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판세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특별히 조갑재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40대가 42%밖에 안 돌아왔대요. 그리고 42대 58. 그래서 걱정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한 주일 지난 뒤에 40대도 다 돌아왔습니다. 40대도 50% 넘었습니다. 그럼 세대별로는 뭐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 대한민국으로 지금 돌아왔고, 문제는 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감옥에서 가만 보니까 제일 먼저 단체별로 돌아온 데는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는 99%가 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강화문 운동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검사들이 90% 이상 다 돌아왔습니다. 그 뭐 문재인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쪽에 줄 선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제 이들도 다 아는 거야. 수사를 해보니까, 일선에 수사해보니까 무슨 세상이 이렇게 가냐, 이상하다 이거. 이거는 뭐 민주화 운동할 때하고도 전혀 다르고,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인하고 체제를 부인하고 이게 무슨 나라 이렇게 하냐. 그래서 검사들이 눈치채고 다 돌아왔고, 이번에 저의 판결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뭐냐, 판사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한 10% 정도가 아직 안 돌아와서 어제 이재용 같은 그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다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다 돌아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강원도까지, 심지어 뭐 제주도까지도 다 돌아왔는데, 다음 말 내가 뭔 말 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라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라도가.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주체 아닙니까? 주체.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냐, 어제는 광주에 왔고 오늘 전라도 여기 전주에 왜 왔냐, 빨리 전라도는요 김대중, 노무현, 저 문재인을 버리고 송진우하고 김성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라도는. 동의하십니까? 이거 만약에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처음 건국 정신으로 안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김성수 그 다음에 송진우 이쪽으로 안 돌아가면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가요? 저는 오늘날 내가 감옥 간 후로 6개월 동안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빨리 돌아올 줄 몰랐어요. 최소한 다음 정부, 다음 대통령 할 때까지도 희생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민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강화문 운동하는 걸 보고 그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와요. 그 왜 돌아오냐? 그동안 건국 후 70년 동안을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이미 10대 애들은 혀끝에 이 햄버거 맛이, 혀끝에 햄버거 맛이 딱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대 애들은요, 이 스마트폰, 핸드폰 여기에 맛에 이미 젖은 거예요. 젖었어. 30대는 뭐냐? 여자들하고 노는 재미에 벌써 다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이미 다 젖었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 노골적으로 마지막 쐐기탄을 치기 위하여 칼을 딱 빼서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딱 통과해서 북한으로 가자 이렇게 나오면 대깨문 애들이 문재인 대가리를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깨문 애들이. 이만큼 대한민국 정신이 이미 벌써 국민들의 피 속에 녹아가 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그럼 전라도 사람 건국 후의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전라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라도는 우파냐 좌파냐 할 때 우파라니까요. 내가 연설을 할 때마다 내가 그 소리 하는데 전라도를 좌파라고 보지 마라. 전라도는 우파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전라북도는 우파 중에 골수다. 우파 중에. 기분 좋지요? 나는 내 친구들이 전라도 친구들이 많은데 목사님들 중에 많이 있는데 또 청계도 영성훈련도 이 전라도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연설하는 바로 이 전선 목사님, 전선 목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심지가 견고하고 이래서 이제 전라도 국민들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이 다 무너져서 북한으로 가자, 또 뭐 빨갱이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 이렇게 위기 때에 그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린 주체가 어디냐? 전라도가 일어나서 살렸다. 이 기록을 남겨둬야 돼요. 기록을. 동의하십니까? 그런 현상이 이미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1년 동안 그 집회할 때에 바로 전주, 그 다음에 광주, 심지어 순천, 목포에서까지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강화문에. 여러분도 오셨죠? 그걸 보고 사실은 제일 겁먹은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강화문 광장에 많이 모인 걸 가지고 겁먹은 것이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뭐 광주 손들어 그러니까 딱 손 다 들고 막 전주 손들어 하니까 문재인이가 바싹 겁먹어 버리거든요. 왜? 문재인은 전라도 사람들을 완전히 보자기에 싼 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그 전라도는 이제 자기들이 기계적으로 써먹을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죠. 전라도 아니야. 전라도 할아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대한민국을 부인하라 그러면 어떻게 부인합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문재인이가 그걸 바짝 먹었는데, 존경하는 전라도, 특별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적은 견해를 가지고는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서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한테 여기 문자에서도 많이 와서 내가 다 아는데, 목사님 전라도를 잘 분석해 보세요. 전라도 사람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목사님이 말하는 건국정신 100% 동조하고 절대로 북한 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 지역 개발에 거기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인사정책에 차별을 받았다 하는 그 섭섭함 때문에 전라도가 문재인을 따르는 것 같이 하지만은 본질은 그렇지 않다고 나한테 메시지가 많이 와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그러나 그것도 나는 경상도 TK인데요.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 마귀한테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 해방 후에 왜 개발을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놓고, 옛날에 전라도 친구들 나한테 이런 말해. 나한테 막 모이면 이제 나하고 막 입씨름한다 그래. 야, 전 목사, 아니 서울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이게 선동하는, 김대중 선동할 때 이게 써먹어서 서울서 고속도로를 타고 탁 대전까지 오다 보면 그때는 막 6차선 8차선 넓은데 갑자기 대전부터 전라도로 가면 2차선인지 이랬는데 막 선동했거든요. 목사님들도 거기 다 속아가지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시오,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해방 전부터 일본의 36년 우리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부산을 중심한 서울 경부선으로 일본 사람들이 개발을 해놨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또 세계를 통하여 팔아먹고 해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그럼 물동 비용을 생각해서 그럼 부산과 서울을 축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지. 그러면 서울하고 목포를 중심으로 개발하냐? 아니지. 그리고 봐라,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로 전라도를 차별했느냐? 나중에 일단 경부선을 먼저 확보해 놓고 창원공단, 포항제철 다 만들어 놓고, 봐라, 바로 저기 광양제철 만들었지 않냐? 광양제철. 그 다음에 여수화학공단 만들었지 않느냐 말이야. 이렇게 가는 순서만 바뀐 것이지 어디 전라도를 버렸냐 말이야. 그러면 또 전라도 친구들이 나한테 그래. 아이 청강은 너는 말이야 경상도니까 맨날 말을 저렇게 한다고. 아니에요. 사실은 전라도의 지도자를, 해방 후에 지도자를 세워놔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경부를 축으로 먼저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걸 뭐 무슨 억지 쓰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그 후에 2차적으로 전라도를 개발한 모든 개발은 좌파 정부가 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전라도 사람들. 전부 우파 정부가 다 한 겁니다. 우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새만금 저거 누가 했습니까? 저거 노태우 전부 다 그 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전라도를 이제 경상도부터 떨어지니까 전라도를 개발하려고 다 해놨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딱 들어서 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파 정부가 만든 새만금을 비롯하여 저기 뭐 전라도 남쪽에 섬들 다 연결하는 다리 있죠. 그거 전부 박근혜가요 야당 대표할 때 다 한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또 지금 문재인까지, 문재인 정부도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 전라도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있어? 한 게 있으면 내놔봐요. 내놔보라고. 진짜 전라도가 제대로 되려면요, 전라도에 5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처럼 울산중공업처럼 5만 명이 근무하는 공단 5개만 만들어버리면 전라도는요 바로 경상도를 앞서게 돼 있어요. 그런 기반을 새만금 다 만들어서 해놨는데 지금까지 뭐 합니까? 세상에 대통령 되더니 김대중을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 되더니 그 돈을 다 어디 갖다 줬어요? 아니 우파 정부가 인프라를 마련하는 그 위에다 이제 공장 짓고 외국에 나간 300만짜리 일자리 중소기업 있죠. 봉제 무슨 신발 이런 거 전부 다 와라. 그러면 새만금 땅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하면요 최첨단 국가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 어디 가서 북한 다 갖다 주냐. 북한 지금까지도 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선거철만 딱 되면 현찰 가지고 전라도 쭉 다니면서 말이야 돈 막 얼마씩 나눠줘 가지고 아 전라도는 억울해 피해를 당했어 선동해 가지고 이래서 거짓말에 전라도가 다 보자기에 쌓여 가지고 말이지요. 아니 한번 솔직히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좌파 정부가 김대중 뭐 했습니까? 전라도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고. 도대체가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밑에 있는 마이너리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는 현 시점에서는 그런 논쟁도 나중에 가서 해야 돼요. 이제 당장 급한 거는 뭐냐?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 말 한마디만 내가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전라도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요. 더 한 발 나가서 진짜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전라도를 그러면 저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라면 문재인 저놈을 쳐내야죠. 아니라면 언제까지 속을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지금요 제가 이 전라도에 어제 광주 오늘 전주 온다니까 서울중앙에서 경찰청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요 난리나서 정강훈 기자회견 못하게 하라 해가지고 광주에서도 어제 방해놓고 지금도 아마 저 바깥에 경찰들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헛소리 합니까? 저는 정치가도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한 시대 선지자는 정치적으로 어느 편이 유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정강훈 목사 저것이 뭐 보수정당에 미쳐가지고, 보수정당에 미친 사람이 내가 작년에 마지막 말기에 가서 황교안을 내가 그렇게 조집니까? 지금도 맞지. 김종인 할아버지 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저거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아니 김종인 할아버지가 지금 문재인의 이중대가 돼가지고 문재인이가 하는 그 전체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 정신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 양쪽 전체가 다 무너질 때는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전라북도 국민들이요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먼저 구해냅시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당신들 왜 더 사진을 그렇게 찍고 난리야? 저 불법이야 저거. 조선해. 자식들 말이야. 정신 나가지 말이야. 정신 나가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다 돌아왔는데 이것에 대한 마지막 일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마지막 일이 뭐냐면은 3.1절입니다. 3.1절 때 우리가 국민앱을 3.1절 국민앱을 1000만 개를 심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동의하십니까? 그 오늘부터 전라도 특별히 전라북도 국민들이요 3.1절 앱을 1000만 개를 심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시대를 바로 세우고, 이래서 우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지금 사회주의 만들어서 물려줘요? 공산주의 만들어서 물려줘요? 지금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그 다음에 김여정, 그 두 남매가 하는 말이 한국에 바로 법이 돼버려요. 법이. 공풍선 날리지 말라는 법 만들어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대로 또 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뭐하는 짓이야. 정강훈 구속시켜라 그러니까 또 구속시키고. 그래서 이미 벌써 대한민국은 북한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과감히 우리 전라도가 호남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좌파 정부를 지지하고 한 것은 빨갱이 세상, 북한 세상, 사회주의 세상으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나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다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나는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 인간들의 연약함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저 빨갱이 좌파 지도자 이놈들이요 국민들을 현혹해 하고 계속 독가스를 계속 먹이고 하는데, 내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에 선교하러 가가지고 저쪽 저 시골 지방 아주 그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내가 설교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중국 사람들 어떻게 모택동이한테 문화혁명에 빠졌다가 공산주의를 걷어치우고 어떻게 한방에 자본주의로 돌아서느냐. 중국은 사실은 경제는 완전히 자본주의로 돌아섰거든요.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입니다. 한국보다 경제는 훨씬 더 지금 중국은 자유경제로 돌아섰습니다. 정치는 아직도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못하지요. 절반 돌아섰는데, 근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한국은 정치도 경제도 다시 사회주의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돌아섰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간단해요. 그래서 왜 아니 그럼 몇십 년 걸리고 시간이 뭐 한 100년 걸려서 서서히 돌아와야지 어떻게 한 방에 그래 중국이 돌아오냐 그랬더니, 등소평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등소평이 탁 모택동한테 처형당했다가 다시 이제 모택 죽은 뒤에 복권한 이 등소평이 뭐라 그러냐. 이 말 한마디는 이 한마디. 어제 삼성의 이재용을 구속시킨 이 사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판사들 잘 들어야 돼. 이 말입니다. 등소평이가 국민들에게 뭘 가르쳤냐. 나보다가 한번 따라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나보다가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 한마디를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공산 경제 사회주의를 다 걷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자기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반대입니다. 반대. 뭐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내려서 가진 것들을 다 나눠 가지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다 국민들에게 똑같이 국민주로 나눠 가지자. 돼요? 돼요? 부자의 돈을 뺏어서 똑같이 나눠 가지자 하면 부자들은요, 이미 돈 벌어놓은 부자들, 기업가들은 돈만 번 게 아니라 자기 돈을 지킬 능력도 있는 거예요. 지킬 능력도. 그때 노무현 때 한번 해봤잖아요. 강남의 부자 주머니 털어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 하나도 안 내게 해주겠다. 요 말 한번 했거든요. 저 노무현 때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LA의 집값이 오르는데 왜? 강남 부자들이 전부 다 돈 외국으로 빼돌려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집값이 다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캘리포니아 주택 그 폭동 현상이 일어나서 미국까지 문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뭡니까? 강남 부자 주머니 턴다 하니까 털립니까? 부자들은 자기 돈을 지킬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내가 인터넷 댓글하고 다 보니까 삼성 이재용한테 막 이런 말이야. 이재용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삼성전자 미국으로 옮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옮겨버려 뭐하다로 깜방가 빨리 가 미국으로 삼성전자 옮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국민들이 말이지 무슨 뭐 대기업을 다 그냥 막 부유세를 때리고 막 때려가지고 그것을 돈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 안 되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이건 내일 내가 대전 가서 다시 내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자 주머니 털어서 똑같이 나눠 가지면 왜 나라가 망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내일 대전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존경하는 우리 전라북도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이해된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고 무조건 전라도는요 건국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김성수, 송진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3.1절 날 우리는 끝장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3.1절 국민앱을 1000만 개를 심어서 제2의 건국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현재 변호사님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한 것이 왜 이게 범죄 행위인가 이걸 비롯하여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정광훈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으셨죠? 삼성그룹은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사법부가 하는 대로 네네 하면서 이 저자세를 유지했던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들에게는 결국 농락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걸 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우리 국민들도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유일하게 이 문재인 정부 서슬퍼런 이 포갑과 이 야비한 행보에 거의 지지 않고 싸웠던 유일한 집단이 사랑제일교회였고 그 이하 교회들 그리고 애국 성도들 그 정점에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 아실 겁니다. 결국은 싸워야 저것들이 겁을 냅니다. 정말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생각으로 이 옳다는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끝까지 저항하니까 저것들이 오히려 겁을 먹습니다. 국민은 돌아오고요. 근데 어제 삼성의 경우만 봐도 무조건 네네네네 하면은 살려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희한한 조직들이 침투하는 그것만 허용해주고 구속되고 완전히 농락을 당한 걸로 저희는 보이는데요. 아마 변호인들도 황당했을 겁니다. 삼성에. 왜냐하면 사법부가 한 기업에다가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걸 둬서 하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판결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기업에다가 그 중요한 경영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걸 해라 하면은 풀어줄게 라는 시그널을 줬단 말입니다. 그 재판부가. 그러면 대부분은 그랬을 때 통상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그것이 무언의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단들도 선고 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대를 하고 계속 저자세를 유지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준법감시위원회만 삼성에 들어가 있게 되고 이재용은 구속이 되고 결국 그 김경수 드루킹 판결에 보면은 그 드루킹과 이 좌파들이 이 정권을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 그 목표의 하나가 대한민국을 주름잡은 대기업들 다수를 해체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이 드루킹이 그 문재인 정부 김경수에게 준 보고서에 민노총이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체해야 되고 특히 삼성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략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차원에서 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완전히 농락당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 우리가 깨달은 것은 싸우지 않으면 저것들은 계속 끝까지 밟는다는 겁니다. 희롱하고 농락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할 수 있는 모든 그 투쟁을 더욱 당당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